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레시피 모음집 영상입니다. 제가 평소에 자주 먹는 음식들이랑 기억에 남는 정말 맛있었던 레시피들만 모아서 만들어봤어요. 건강하고 칼로리 낮은 음식들이 대부분이라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매일 뭘 먹어야 할지 고민이 되잖아요. 그럴 때 가이드가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제가 평소에 제일 자주 해먹는 음식은 오믈렛이에요. 그냥 뭐 먹지 고민이 될 때는 오믈렛을 만드는 것 같아요. 살도 안 찌고 포만감도 오래가고 소화도 잘 돼서 아침으로 자주 먹어요. 잘게 썬 양배추를 깨끗하게 씻고 계란을 깨 넣어서 섞어줍니다. 여기다가 소금 간을 해줄 건데요. 케찹을 뿌려 먹을 거면 소금 간은 생략하는 게 좋아요.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계란을 넣고 스크램블로 잘 익혀줍니다. 수분이 날아갈 때까지 노릇노릇하고 포슬포슬하게 익혀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항상 곁들여 먹는 야채도 같이 준비를 하는데요. 이번엔 두릅이 제철이라서 두릅을 준비했어요. 두릅은 밑둥을 자르고 데치면 돼요. 손질하실 때 가시가 꽤 날카로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끓는 물에 굵은 소금 넣고 두릅 넣고 데쳐주면 됩니다. 소금을 넣는 이유는 채소의 녹색을 잘 유지하기 위함이에요. 2분 정도 데쳤고 물기를 짜고 그릇에 담아요. 중간에 오믈렛 담고 토마토도 담아요. 데친 두릅에 초장을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거를 두릅 숙회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오믈렛 먹을 때는 항상 녹색 채소랑 토마토 이 조합으로 같이 먹어요. 프레쉬하고 든든해서 아침으로 먹기 정말 딱 좋은 맛이에요. 두 번째 요리도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바질 페스토 푸실리 파스타입니다. 일단 면을 삶아주고요. 재료를 손질해요. 마늘이랑 집에 있는 야채 아무거나 넣으면 돼요. 올리브유 두르고 팬에 재료들을 볶아줍니다. 새우도 좀 구우면 맛있어요. 재료는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살짝 불맛을 내야 더 맛있어요. 여기다가 바질 페스토 한 스푼을 듬뿍 넣어줍니다. 잘 섞어주고 여기에 블랙 올리브나 콘이나 뭐 이런 것들 넣어주면 돼요. 접시에 옮겨 담고 기호에 맞게 계란이나 후추, 파슬리를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이것도 면을 삶는 시간 제외하면 10분도 안 걸리고요. 정말 맛있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콜드 파스타 레시피입니다. 세 번째 메뉴는 병아리콩 카레. 병아리콩은 미리 5시간 정도 불려둬야 돼서 저는 전날 밤에 항상 불려놓고 자요. 불어난 콩을 씻고 10분을 끓여요. 그리고 재료를 넣어주면 되는데 감자나 당근처럼 잘 안 익는 재료를 이 타이밍에 넣어야 합니다. 카레는 고체 카레를 사용해도 되고 가루로 되어 있는 카레를 사용해도 돼요. 고체 카레는 보통 소분되어 있어서 한 조각씩 떼어서 사용하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고체 카레를 사용합니다. 2조각을 넣고 섞어줘요. 생각보다 물에 되게 잘 녹아요. 물을 조금씩 부으면서 농도를 조절하면서 끓여요. 여기다가 브로콜리나 아스파라거스, 새우 등 카레 재료를 넣고 끓여주면 됩니다. 플레이트에 옮겨 담고 루꼴라나 베이비 채소를 올려서 데코하면 더 예뻐요. 짜잔! 병아리콩이 효능도 좋고 단백질도 풍부해서 요즘 자주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렇게 먹으면 카레 맛에 가려져서 콩 싫어하시는 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어요. 이 레시피도 엄청 쉬우니까 꼭 만들어보세요. 매콤한 맛 좋아하시면 오뚜기 매운맛 카레로 만드는 거 추천입니다. 다음은 두부면 파스타를 만들어 볼 건데요. 매콤한 아라비아타 소스를 사용할 거고요. 여기다가 버섯이나 새우를 추가하면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레시피가 정말 간단한데요. 일단 팬에 새우를 노릇노릇하게 익혀요. 그리고 버섯을 넣고 노릇노릇하게 익혀줍니다. 그리고 두부면을 씻어서 투하하고 파스타 소스를 적절히 넣고 물을 넣어서 농도를 맞춰주면 완성이에요. 엄청 쉽죠? 정말 초간단하지만 몸에도 좋고 맛있는 파스타예요. 두부면의 고소한 맛과 아라비아타 소스의 매콤한 맛이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맛입니다. 다음은 마늘종 파스타를 만들어 볼게요. 마늘종은 10줄기 정도 넣었어요. 마늘종을 씻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 썰어줍니다. 버섯도 준비하면 재료 손질 완료.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베이컨이나 새우를 넣어서 익혀줘요. 새우 색깔이 바뀌며 마늘종을 넣고 타지 않게 잘 저어주면서 노릇노릇하게 익혀줍니다. 여기에 버섯을 넣고 치킨 스톡을 한 스푼 넣어요. 이거 넣으면 진짜 다 맛있어요. 버섯숨이 죽으면 면을 넣어요.
여기에 면수나 오이를 추가해서 골고루 잘 섞어주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마늘종 파스타 완성! 마늘종은 굽기 전에는 약간 알싸한 마늘향이 나는데 구우면은 그게 다 사라지고 아스파라거스 맛이 나요. 항산화 효과도 있고 수족냉증에도 좋고 몸에 아주 좋은 재료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먹으니까 되게 맛있어요. 마늘종 있으면은 이 파스타 한번 꼭 만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며칠 전에 먹고 진짜 맛있어서 감탄했던 들기름 막국수 레시피인데요. 끓는 물에 면을 넣고 눌러붙지 않게 잘 저어줍니다. 면은 5분 정도 익히면 딱 적당하더라고요. 양념장도 아주 간단해요. 들기름 3스푼 반, 간장 2스푼, 설탕 1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면 끝이에요. 진짜 쉽죠? 찬물에 면을 여러 번 헹궈주고 그릇에 담아요. 그리고 양념장을 부어줍니다. 이거를 잘 섞어주면 끝이에요. 그리고 그릇에 예쁘게 옮겨 담고 조미김을 뿌리면 되는데 저는 없어서 후레이크를 뿌렸거든요. 근데 이 후레이크가 진짜 감칠맛을 주고 정말 맛있었어요. 저는 계란을 완전 다 익혀버렸는데 이거 반숙란으로 먹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 맛있었어요. 왜 여름에 시원한 면 요리 땡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꼭 만들어보세요. 자극적이지도 않고 감칠맛이 돌아서 입맛이 팍팍 도는 느낌. 정말 간단하고 맛있으니까 꼭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최근에 만들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었던 메뉴. 차돌박이 부추김밥인데요. 차돌박이를 일단 굽고 간장 2스푼을 넣어서 간을 해줍니다. 고기가 다 익으면 버섯을 넣어요. 양념이 골고루 배도록 적고 졸여줍니다. 그리고 잘 익은 밥에다가 참기름을 넣고 소금 조금 넣고 깨 듬뿍 넣어서 간을 해요. 간은 기호에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양부추가 이 레시피의 하이라이트예요. 김을 깔고 밥을 골고루 펴서 깔아줍니다. 고기랑 버섯 익힌 거 올리고요. 여기다가 영양부추를 듬뿍 올릴 거예요. 길이를 맞춰서 잘라주면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돌돌 말아줍니다. 마지막에 물을 조금 바르면 김이 잘 붙어요. 영양부추가 약간 알싸한 맛이 나서 마치 와사비를 넣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돌박이랑 아주 잘 어울려요. 단면도 예쁘죠? 이렇게 썰어서 그릇에 예쁘게 담아줍니다. 여기에 깨를 뿌릴 거예요. 고소한 맛이 좀 추가되면 김밥이 훨씬 맛있거든요. 그래서 참기름 잘 발라주고 깨만 잘 뿌려도 훨씬 더 맛있어져요. 이렇게 하면 완성! 미소된장국이랑 먹으면 진짜 꿀맛이에요. 다른 김밥보다 오히려 재료 손질 시간이 적게 걸려요. 그러니까 꼭 만들어보세요. 저는 평소에 차돌박이 요리를 자주 해먹는데요. 그 이유는 재료 보관이 쉽고 다양한 요리에 다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제가 자주 해먹는 양배추 차돌볶음이에요. 마늘을 5알 정도 편 썰어서 준비해줍니다. 그리고 청양고추나 페페론치노 넣으면 매콤해서 그 느끼한 맛을 좀 잡아줘요. 올리브유 두르고 마늘을 볶아줍니다. 그리고 차돌박이를 넣어줍니다. 생각보다 숨이 죽으니까 양이 별로 없어가지고 엄청 많이 넣었어요. 고기가 거의 다 익어서 붉은기가 사라지면 이때 양배추를 넣고 볶으면서 소금 간을 해줍니다. 저는 2꼬집 정도 넣었어요. 그리고 청양고추를 넣고 또 볶아줍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양배추를 노릇노릇하게 익히는 거예요. 약간 불맛이 나도록 불을 세게 한 다음에 빠르게 볶아줘요. 이렇게 노릇노릇해지면 완성! 양배추 때문에 건강식 같으면서도 또 살짝 술안주 같은 맛이어가지고 맥주가 땡기는 그런 맛이거든요. 마무리로 후추를 뿌리는 것도 포인트인데요. 그래야 소금을 덜 쳐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야식 땡길 때 이거 만들어 먹으면 어느 정도 좀 충족이 돼요. 재료도 레시피도 간단하니까 한번 만들어보세요. 저는 집에서 수제비나 칼국수를 자주 만들어 먹는데요. 이 육수팩으로 국물의 깊은 맛을 만들 수 있어요. 육수 끓이는 동안 재료를 손질해줍니다. 당근이랑 애호박, 감자, 버섯 이렇게 듬뿍 넣어야 맛있어요. 10분 정도 우린 후에 팩 건지고 야채를 넣어줍니다. 감자랑 당근부터 넣어주고 애호박, 버섯 이런 순서대로 넣어줘요. 이 타이밍에 면이나 수제비를 넣으면 되는데요. 저는 직접 반죽을 한 수제비를 넣거나 시중에 파는 칼국수 면을 넣어요. 마무리로 칼칼하게 청양고추 듬뿍 넣어주고 재료가 다 익으면 국간장이랑 소금으로 간을 맞춰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들깨가루 뿌려 먹는 거 좋아하시면 들깨가루 꼭 추가해보세요.
국물이 훨씬 더 고소하고 맛있어져요. 저는 비 오는 날 자주 해먹거든요. 비 오는 날 메뉴로 추천드립니다. 저희 집 냉장고에는 양배추가 절대 떨어질 일이 없거든요. 양배추가 피부도 맑게 하고 위장에도 좋아서 일부러 자주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음식이에요. 특히 샐러드 주재료로 사용을 해요. 다른 잎채소들은 사두면 빨리 상해가지고 관리가 좀 힘든데 양배추는 좀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얇게 썰어서 먹으면 식감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손질한 양배추에다가 다양하게 토핑을 올려 먹는 거예요. 닭가슴살을 구워서 올리면 닭가슴살 샐러드가 되는 거죠. 웬만하면 거의 모든 재료들이랑 다 잘 어울리고 모든 드레싱이랑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날은 오븐에 닭다리살을 구워서 올렸고요. 이렇게 양배추랑 같이 먹으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소화도 잘 돼서 좋아요. 닭다리살은 오븐이나 에어프라이기로 조리해두면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운동 전후 식단으로 정말 추천드립니다. 칼로리 더 낮추고 싶으면 소금, 후추, 참기름만 뿌려도 맛있어요. 방금 레시피랑 똑같이 양배추를 손질한 다음에 참기름을 부어요. 여기에 소금 2꼬집 넣고 후추를 좀 뿌려줍니다. 그냥 이렇게만 드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낫또를 추가하면 더 맛있을 것 같더라고요. 낫또를 섞어서 양배추 위에 올리면 끝입니다. 초간단하게 건강식을 만들 수 있어요. 아삭하고 고소하고 미끈거리는 맛. 라이트하고 소화도 잘 돼서 아침으로 먹기 아주 좋았어요. 진짜 든든하고 맛있는 파닭덮밥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파랑 양배추를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그리고 양념도 되게 간단해요. 간장이랑 참기름, 꿀, 물, 페페론치노 이렇게만 있으면 됩니다. 팬에다가 닭다리살을 구워요. 껍질 부분부터 익혀야 오일 없이 구울 수 있어요. 앞뒤로 다 익었으면 이때 야채들을 넣고 야채를 노릇노릇하게 익혀줍니다. 그리고 닭다리살을 먹기 좋게 조각을 내줘요. 여기에 만들어뒀던 양념을 붓고 졸여줍니다. 큰 그릇에다가 밥을 담아주고요. 여기에 조리한 재료들을 부어줍니다. 마무리로 깨를 뿌려주면 완성! 이거 진짜 맛있었어요. 지금부터는 솥밥들 레시피예요. 차돌박이 버섯 솥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표고버섯을 슬라이스 해주고요. 그동안 육수를 끓이고 있어요. 1cm 두께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두께는 조금 얇았어요. 팽이버섯도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솥에 올리브유 두르고 차돌박이를 넣어요. 차돌박이가 거의 익어갈 때쯤에 기꼬만 간장 1스푼을 넣고 간을 해줍니다. 고기가 다 익으면 쌀을 부어줘요. 고기랑 밥이랑 잘 섞은 다음에 끓여뒀던 육수를 부어줍니다. 약간 국밥 같은 비주얼이지만 이걸 졸이면 괜찮아져요. 솥밥 위에 올라가는 재료들은 후라이팬에 따로 익혀줘요. 버터를 넣고 버섯을 구워줍니다. 버터를 꼭 넣으셔야 돼요. 넣는 거 안 넣는 거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 사이에 밥이 눌러붙지 않게 중간중간 잘 저어주고요. 혹시 육수가 부족하면 더 추가해줍니다. 버섯이 거의 다 익었으면 간장을 두르고 조금만 더 익혀줘요. 중간중간 밥 체크. 이때 맛을 보고 밥이 거의 다 익었으면 토핑을 얹어주면 돼요. 팽이버섯은 익히지 않고 그냥 올리고 버섯 조리한 것들도 올려줍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10분 뜸들이면 돼요. 그리고 솥밥의 포인트가 쪽파인 거 아시죠? 쪽파를 넣거나 영양부추를 넣어도 맛있는데요. 넣으면 확실히 풍미가 좋아져요. 다시 뚜껑 열고 쪽파를 가득 올린 다음에 뚜껑 닫고 기다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솥밥 완성이에요. 뚜껑 열자마자 파향이 진짜 대박이고요. 이게 저의 첫 솥밥인데 이때 기억을 정말 잊지 못해요. 너무 맛있었고 정말 든든한 한 끼였어요. 그리고 토핑만 바꿔주면 같은 방법인데 정말 다양한 레시피를 만들 수 있거든요. 방법을 한 번만 알아두면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가지솥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지솥밥도 되게 맛있어요. 쌀 150ml 하니까 저 혼자 딱 2끼 먹을 양이더라고요. 쌀을 깨끗하게 씻고 끓여줍니다. 밥을 짓는 동안 재료 손질을 할 거예요. 익으면 작아져서 야채는 생각보다 크게 썰어야 돼요. 가지는 2cm 두께로 좀 많이 두꺼운가 싶은 크기로 썰어야 돼요. 버섯도 생각보다 두툼하게 1cm 두께로 잘랐어요. 그리고 마늘을 다져줍니다. 이 다진 마늘을 저번에 한번 안 넣었는데 이거 넣는 거 안 넣는 거 은근 차이가 커요. 중간에 밥 한번 체크하고 눌러붙지 않게 잘 저어줍니다. 이때는 그냥 물을 넣었어요. 그리고 팬에 올리브 오일 두르고 버터랑 마늘을 넣어줍니다. 여기에 다진 육 100g 정도를 넣고 볶아줍니다. 간장 2스푼 정도 넣으면 돼요.
잘 섞어주면서 고기를 익혀줘요. 고기가 다 익으면 버섯과 가지를 넣어주면 돼요. 야채 숨이 죽을 때까지 살살 익혀준 다음에 가지와 버섯 겉면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익혀요. 이렇게 되면 잘 익은 거. 중간에 또 밥 체크 한번 하고요. 몇 알 먹어봤을 때 거의 다 익었다 싶으면은 가지 볶은 것들을 올려줍니다. 뚜껑 닫고 10분 정도 뜸들여요. 그리고 몇 분 후에 쪽파를 올린 다음에 다시 뚜껑 덮고 조금 더 뜸들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가지솥밥 완성! 솥밥 만들 때가 제일 뿌듯해요. 가지와 버섯을 크게 썰어 넣으니까 식감이 훨씬 좋았고요. 재료들도 정말 조화롭게 잘 어울렸어요. 다음 메뉴는 카레 솥밥입니다. 카레를 넣어서 살짝 빠에야 같은 솥밥을 만들어 볼 거예요. 고체 카레 2덩이를 넣었어요. 처음에 1덩이 넣었는데 조금 묽은 것 같아서 1덩이를 추가했어요. 일단 카레물을 만들어주고요. 전 좀 매콤하게 먹고 싶어서 페페론치노 하나를 넣었고 매운맛 카레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물이 끓으면 씻어둔 쌀을 부어줍니다. 전 이쯤에서 페페론치노를 뺐어요. 사실 제가 좀 맵찔이거든요. 카레는 전분기가 있어서 아주 잘 눌러붙어요. 그래서 잘 저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오일을 붓고 감자랑 새우 그리고 브로콜리 믹스를 익혀줘요. 재료들을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줍니다. 중간중간 또 밥 체크를 해야 돼요. 물 부으면서 농도 조절해주고 뚜껑 닫고 조금 더 익혀요. 몇 알 먹어보고 잘 익었다 싶으면 익혀둔 재료들을 밥 위에 올리고 10분 뜸들여요. 이렇게 하면 카레솥밥 완성입니다. 짜잔! 열자마자 은은한 카레향이 퍼져가지고 진짜 좋았어요. 해산물만 더 넣었으면 진짜 빠에야 같은 느낌이에요. 다음에는 해산물도 다양하게 넣고 레몬, 허브 추가해서 만들어 보려고요. 파슬리로 마무리해주면 완성이고요. 맵카란 맛이라서 끝까지 질리지 않고 홍차랑 먹으면 특히 더 맛있어요. 마지막은 토마토 아스파라거스 솥밥입니다. 이거는 구독자님이 제가 좋아할 것 같다고 추천해주신 레시피인데 정말 맛있었어요. 아스파라거스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이거 두릅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원래 간 소고기로 해야 되는데 집에 돼지고기밖에 없어가지고 저는 간 돼지고기를 넣었습니다. 고기에 밑간을 미리 해둬야 돼요. 간장 2스푼 넣고 참기름 2스푼, 꿀이나 알룰로스 1스푼 넣고 골고루 잘 섞어주면 됩니다. 토마토 껍질을 벗길 건데요. 칼집 내고 뜨거운 물 부으면 쉽게 벗겨져요. 솥에 참기름 두르고 아스파라거스를 볶아줘요. 그리고 고기를 넣어줍니다. 둘 다 골고루 잘 볶은 다음에 쌀을 부어줘요. 쌀에도 참기름이 골고루 배도록 섞어줍니다. 여기에 깐 토마토를 중간에 올려줍니다. 이렇게 만드는 동안 육수를 끓이고 있었어요. 이렇게 육수가 다 끓으면 밥에다가 부어줍니다. 물 붓고 뚜껑 닫고 이제 익혀주면 돼요. 불 끄고 5분 정도 뜸들였더니 재료들이 아주 골고루 잘 익었어요. 토마토 으깨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토마토가 상큼해서 이게 입맛이 돋는 맛이더라고요. 아스파라거스의 아삭한 식감도 좋았고요. 좀 이국적이면서도 건강한 맛이 나서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레시피들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맛있고 건강한 레시피들 많이 모아서 돌아올게요.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